드라마제니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이 거의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이제까지는 장태수와 장하빈 두 부녀의 두뇌 대결이 이어지는가 했지만 사회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장하빈의 엄마 윤지수의 등장으로 스토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백골로 발견된 이수연과 그리고 엄청난 단서만 남겨놓은 채 흔적 없이 사라진 송민아. 이 두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것에 주목을 하느라 사건의 흐름만 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하빈이 알아내고자 한 건 이수연의 흔적이 아니라 얼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엄마 윤지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표출이 되면서 이수연과 윤지수의 연관성에 다시 의문부호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는 자신의 딸도 아닌데 장하빈의 친구인 이수연에게 왜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쓰게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대화상 기슭에 구덩이를 파고 이수연을 거기에 묻어두게 되었던 걸까요? 이해되지 않는 점이 너무도 많은데요. 또 장하빈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 장소를 알고 최영민을 그곳으로 불렀는지, 이수연이 최영민이 우두머리 짓을 하는 가출팸으로 들어간 이유, 그리고 담임선생 박준태와 2층 집 여자 김성희가 왜 이수연의 마지막과 엮여 있는지, 사회까지 드라마에 밝혀진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해에 펼쳐질 예상 내용까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믿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장태수에게 나타난 윤지수는 자신이 그렇게 떠난 이유가 모두 장태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태수가 장하빈을 믿어주지 못해서 자신 역시 노력했지만 장하빈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윤지수가 이수연에게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해준 건 우선 자신의 딸 장하빈과 가장 친한 친구여서 그랬던 것이겠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핸드폰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장하빈이 엄마한테 피력했던 것일 텐데요. 윤지수는 이수연에게 핸드폰을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세팅해 놓았었죠. 늘 장하빈과 붙어 다니니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다른 일에 쓰이게 되면서 결국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수연은 어느 날 장하빈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지수는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오던 이수연이 어느 날 발을 딱 끊어버리고 장하빈 역시 이수연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이상한 의심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윤지수는 문득 이수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해놓았던 게 기억이 났던 것이죠. 이수연은 최영민이 우두머리 짓을 하는 가출팸들의 숙소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윤지수는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지 못했던 건데요. 윤지수는 그 위치를 따라 이수연을 찾아갔었네요. 하지만 이미 이수연은 숨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윤지수는 장하빈에게 너무도 황당한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장하빈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벌어진 모든 일은 10년 전 장하빈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가족 캠프를 떠났던 장하빈은 동생 하준과 술래놀이를 하다 산을 오르게 되었죠. 결국 깊은 산 중에서 동생 하준을 잃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놀다 생긴 우연한 사고로 경찰에선 마무리를 지었겠지만 부모인 장태수와 윤지수에겐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커다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장하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바람에 아픔과 함께 그날 일을 가슴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국내 유일의 경찰대 출신 프로파일러였던 장태수는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일어난 일이라 절대 그 사고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어린 장하빈을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네요. 사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당해보지 않으면 가늠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앞서 아들 하준을 잃게 된 슬픔 때문에 장태수와 윤지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의 일에 대해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장하빈이 무언가 깊이 감추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고통과 슬픔과 의심 속에 장태수와 윤지수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윤지수는 자신의 딸 장하빈을 의심하는 남편 장태수가 미웠죠. 하준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장하빈을 범죄자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더욱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윤지수는 장하빈을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장하빈은 너무도 뛰어난 아주 특별한 아이였는데요. 윤지수는 사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장하빈이 두뇌 회전이 빠르고 영민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편은 동생 하준이 사건을 떠올리며 가벼운 두려움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심장이 멈춘 이수연을 보고 곧바로 장하빈이 그런 것이라 혼자서 판단을 했으니 말이죠. 정말 장하빈이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장하빈이 우리가 의심하는 어떤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담임선생 박준태입니다. 박준태는 학교 육상 선수였던 이수연을 혼자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수연이 너무도 가난한 주정뱅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난 후부턴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주면서 은근히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수연은 장하빈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차마 담임선생의 추근거림을 모두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박준태는 어느 날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고 충격을 받은 이수연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버렸던 것인데요. 담임선생이 더 이상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어버리기 위해 가출팸으로 들어가면서도 이수연은 장하빈에게조차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던 것 같네요. 가출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2층 집 여자 김성희와 학교 동창이었던 박준태는 가출 학생 단속을 나갔다 우연히 김성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수연이 가출팸의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준태는 아무도 몰래 이수연과 만나기 위해 이수연이 혼자 있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김성희에게 부탁을 했겠네요. 꼭 할 말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말이죠. 김성희는 박준태가 시킨 대로 어떤 날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은 최영민에게 감금된 이수연이 혼자 골방에 갇혀있던 날이었던 건데요. 최영민의 연인인 김성희가 박준태를 이렇게까지 돕는 이유는 혼자서 박준태를 짝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박준태는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김성희는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교사인 박준태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데요. 이수연을 만난 박준태는 거기서 데려나가려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이수연이 그 말을 들을 리 없었죠. 이수연은 갑자기 찾아온 담임에게 이제까지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모두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수연 입장에선 다시는 박준태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말일 텐데요. 하지만 박준태는 그 말에 겁을 먹고 말았네요.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이수연과의 일이 공개가 되면 얼마나 엄청난 상황이 전개될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죠. 그것을 막으려는 박태준과 이수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거나 하는 일로 이수연은 쓰러지게 되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수연이 숨을 쉬지 않자 박준태는 놀라서 그곳을 나와 도망을 쳤던 것인데요. 그런 상황을 밖에서 김성희와 그 아들이 생생하게 보았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곳으로 조사를 나간 구대원 경장이 김성희 아들에게 이수연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 아들은 놀라는 눈치였는데요. 더구나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이 머뭇거리는 행동까지 했었고요. 박준태가 그곳을 빠져나가고 바로 얼마 후 그곳을 다시 들이닥친 사람이 있었죠.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그곳을 찾아온 윤지수인데요. 박준태의 행동에 너무도 놀랐던 김성희는 제대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 상황이라 윤지수의 방문을 미처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윤지수는 이미 심장이 멎은 이수연을 찾아내고는 너무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었지만 10년 전처럼 장하빈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오해를 했던 것인데요. 윤지수가 장태수에게 말했었죠.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유가 장태수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태수가 장하빈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역시 믿는다 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던 건데요. 윤지수는 장하빈이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거라 굳게 믿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우선 그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이수연을 업고 나가 차에 실었던 것이고요. 하필이면 그 과정을 최영민이 보게 되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선 누군가의 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무슨 일인가 살피다 결국 이수연을 데리고 나가는 윤지수를 보게 되었겠죠. 사실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야 최영민의 핸드폰에 윤지수 영상이 촬영돼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최영민은 자신이 이수연을 가두고 감금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지수가 이수연을 땅에 묻는 상황을 촬영해서는 마치 윤지수가 무슨 짓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것이었네요. 윤지수는 자신의 딸 장하빈이 저지른 일이다 생각하고는 모든 걸 비밀에 붙여두는 걸 전제로 계속 최영민이 원하는 대로 돈가방을 그 장소에 가져다 두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대화산 중턱에 빨간 리본이 매달린 나무 아래에 윤지수는 매번 돈가방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돈가방을 최영민의 품에 안긴 건 중간 심부름을 송민아였고요. 똑똑하고 눈치 빠른 천재 장하빈은 언젠가부터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언가 겁에 질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미행했던 것 같은데요. 엄마는 대화산기 쓰게 돈가방을 가져다 놓았었죠.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가는지 지켜본 결과 그게 바로 송민아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엄마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볼 사이도 없이 엄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인데요. 결국 장하빈은 송민아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된 거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날 송민아가 탔던 지하철과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며 송민아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다시 지하철에서 송민아를 보게 되고 미행하며 따라다니다 송민아가 남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걸 보게 되고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돈가방 보관하는 것까지 모두 알게 된 것인데요. 장하빈은 송민아의 이름을 알기 위해 일부러 숙소까지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던 것이죠.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엄마가 그런 돈을 주게 되었는지 장하빈은 모든 걸 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놓고는 대신 송민아의 핸드폰을 가져왔던 것이죠. 장하빈은 송민아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면서 대화선에 빨간 리본이 달린 나무 아래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송민아는 자신의 핸드폰을 받기 위해 렌트카를 빌려 타고 거기까지 왔었던 것이고요. 그날부터 송민아는 실종이 되었고 그 부근의 장소에 다량의 혈액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송민아는 장하빈에 의해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송민아는 살아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왜냐면 난 너를 없앨 생각이거든. 장하빈은 이렇게 독백하긴 했지만 정말 궁금했던 건 송민아와 엄마 윤지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었나 하는 것이었죠. 송민아가 왜 엄마의 돈가방을 가져갔었는지도 말이죠. 어떤 경우였어도 당장 송민아를 해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장하빈은 송민아를 만나러 가면서 미리 송민아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프로그램까지 장치를 해놓았었죠. 송민아를 당장 어떻게 할 생각이었다면 위치 추적 이런 건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송민아를 만나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무엇도 단서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송민아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이 발견됐고 렌트에서 타고 간 차량이 불탔으며 송민아의 흔적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만 자명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대화산으로부터 돌아온 장하빈이 교통사고로 다친 팔이 조금 낫게 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서 돈을 찾는 것이었네요. 물론 송민아가 그 돈에 대한 걸 밝혀서가 아닙니다. 이미 송민아를 미행할 때 돈가방을 거기 둔다는 걸 장하빈은 알았던 건데요. 또한 송민아가 돈가방 둔 곳을 말해줬었다면 물품 보관소 앞에서 장하빈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몇 번이나 허탕을 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장하빈은 그 돈가방과 최영민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건 분명 송민아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장하빈은 그 돈 가방으로 최영민을 유인했던 것입니다. 그 돈을 주겠다면서 하필이면 대화산 빨간 리본이 달린 바로 그 나무 아래서 말이죠. 너 이수연 때문에 이래? 그 애랑 무슨 사이인데? 최영민은 장하빈이 이수연 묻힌 장소에 서 있는 걸 보고 이수연과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생각했던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장하빈이 송민아를 미행하고 최영민을 그곳으로 유인했던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엄마 윤지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에는 이수연이 있을 거라 짐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수연이 최영민의 가출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전혀 아니었네요. 네가 이수연을 어떻게 알아? 장하빈은 이제까지 송민아나 최영민에 대해 이수연과는 조금도 연결지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장하빈은 이수연이 연락을 끊은 게 다른 이유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자신의 엄마가 이수연에게 주었던 핸드폰이 다시 돌아와 엄마 소지품 속에 있다는 것도 그냥 돌려받았던 것으로만 알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수연이 그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늘 충전해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것인데요. 엄마 윤지수는 이수연을 데리고 오면서 이수연이 쓰던 핸드폰도 함께 가져왔었죠.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라 조금이라도 장하빈과 연결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이제 장하빈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그 돈이 왜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야말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니 장하빈 입장에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송민아는 최영민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될 텐데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담임 박준태가 이수연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앞서 예상했듯이 그런 일이 맞았던가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수연이 없어진 직후 주변의 떡볶이집까지 찾아다니며 절박하게 찾아 헤매는 것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장하빈 부근을 감시하듯 보는 일, 그리고 2층 집 김성희에게 미안해하는 걸 보면 앞서의 예측은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년 전 일어난 일의 주범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장하빈은 아직 그날의 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와 엄마를 친밀한 배신자를 만들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장하빈은 그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생이 그렇게 당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위험해질까봐 이제까지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이 일은 구대원 경장에 의해 풀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구대원 경장은 경찰이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대학원 시절 일어난 어떤 치명적인 사건 때문에 진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죠. 아마도 그 일과 10년 전 장하빈 장하준 사건이 연결되면서 서서히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 정도 진행된 드라마에 이렇게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펼쳐진 것으로 미루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비밀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인 엄마 아빠를 둔 장하빈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네요. 엄마 아빠를 위해 10년 전의 사건을 함구하느라 온갖 의심으로 세상을 살았을 테니까요. 빨리 모든 사실이 밝혀져 장태수가 장하빈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독여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